밖에서 많은 식물들이 원예종으로 새로 들어옵니다. 보통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 가장 궁금해하는 게 그 식물을 내가 식물을 키우는 공간에서 키웠을 때 이게 몇 도까지 견디느냐. 그러니까 정원이건 혹은 베란다건 이런 데다 뒀을 때 겨울을 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장 궁금해 하세요. 그것에 대한 자료는 사실 너무 새로운 품종들이 외국에서 많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확인하기는 너무 어렵고, 그리고 보통 유통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많이 아시다시피 제가 살고 있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0도 이하로 거의 안 떨어지고요. 경기 북부 같은 경우에는 매우 추울 때는 영하 20도 이하로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한 식물을 가지고 그 식물이 제주도에서는 월동이 되지만 경기 북부에서는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선 알아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알려면은 먼저 내가 살고 있는 곳의 그 월동 온도, 최저 온도에 대한 거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데이터는요, 제일 먼저 이런 거에 대해서 평균을 낸 건 사실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의 사람들이에요. 미국은 땅덩이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농작물을 키우기 위해서 그 지역의 온도, 최저 온도를 알아야 됐었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맞는 농작물을 선택을 해야 됐어요. 그거를, 미국 기상청인가? 미국 농림부인가에서 USDA 하드니스 존이라고 해가지고, 데이터를 나눈 게 있어요. 자,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구글에서 USDA 하드니스 존. 네, 전 하도 많이 찾아서 이렇게 뚝 나와요. 자, 여기 사이트를 들어가 봤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섭씨하고 화씨가 같이 나와요. 지금 뉴욕 같은 데는 이 연두색이잖아요. 그러면 최저 온도가 보통 영하 15도까지 떨어진다라고 나오죠. 그죠? 그리고 여기 마이애미 같은 데서는 여기니까 아무리 많이 떨어져 봐야 7도, 4도 정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뉴욕 같은 데는 연두색이었으니까 7A 존 정도인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애미 같은 데는 10존 정도인 거예요. 10B나 혹은 11A 정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은 여기 위에 뭐 시애틀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파란 지역들 있잖아요. 몬타나 이렇게 보라색 이런 데들은 3B나 4A 정도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이 위쪽에 있는 캐나다는 더 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미국 애들은 땅덩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각 지역의 그 최저 온도에 대한 평균점들을 다 내놨어요. 이걸 기반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최저 온도를 뭐 A, B 혹은 숫자로 해가지고 기호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한 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요거가 비슷한 게 있어요. 자, 구글에서 한번 다시 찾아볼게요. 그 국립원예특작과에서 내한성 지도라고 찾아보시면 나올 것 같아요. 하드니스 존이 내한성 지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식물에 대한 내한성 지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각 지역별 내한성 지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대표값이 한 분홍색에서 여기 노란색 줌이니까 7A 정도인 거고요. 그죠? 7A. 그리고 그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주 같은 데는 9B 정도예요. 근데 제가 살고 있는 데는 9보다는 10에 가까운 데들이 더 많아요. 여기 보면, 그죠? 0도 가까이 되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데는. 그러니까 아주 추운 애는 근데 제가 살고 있는 송당에서 9까지 떨어진 역사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대표값을 10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10 정도로. 요걸로. 그죠? 이렇게 요 기준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데를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7 정도로 해서 영하 15도에서 20도 정도까지 아주 추울 땐 그렇게 떨어지고 강원도 쪽 위로 더 올라가면 6에서 5까지는 안 가도 6AB 정도인 거죠. 자, 그럼 자기가 살고 있는 존에 대한 거는 답이 나왔어요. 저는 10으로 알고 있고 다른 분들은 각 지역에 맞춰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지금 식물을 하나를 찾아서요. 그 식물의 하드니스 존을 찾아보는 걸 해볼게요. 하드니스 존에 대해서는 앞서 조금 설명을 했고요. 지금 알고 있는 키워드는 사진 한 장 혹은 그 식물의 이름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들은 알고 있는 게 식물 이름을 국내 유통명이나 국명으로만 알고 있지 학명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학명을 찾아보는 것부터 할게요. 학명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은 네이버보다는 이렇게 구글에 들어가셔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찾을 식물은 뭐냐면 겹깃털 동자예요. 자, 이렇게 찾았습니다. 겹깃털 동자 했더니 국내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식물이라서 이미지들이 좀 나와요. 이렇게 이미지들이 나오죠. 사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지금 계절의 화분이라서 이렇게 꽃이 피는지도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맞다라는 가정하에 이미지를 한두 개를 찾습니다. 잘 나온 거를 찾아서 이거를 캡처를 해 두시든지 컴퓨터에 다운을 받으세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이 겹깃털 동자의 학명을 알아야 되는데 구글에서 검색했을 때 이렇게 텍스트로 학명이 나오면 참 다행이지만 거의 대부분 많이 나오질 않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구글에서 구글 이미지 검색을 누르세요. 그 다음에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 이미지로 검색했을 때 이 상태에서 아까 캡처를 해둔 이미지를 찾아서 넣습니다. 요걸로 했었거든요. 요거. 자, 그러면 이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일치하는 항목들을 거의 대부분 이제 국내 웹보다는 외국 앱에서 찾아서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 중에 요거 맞죠? 그리고 이제 외국 웹을 찾아 들어가는 게 학명이나 영명을 찾기가 좋아요. 학명이 아니더라도 영명만이라도 확실하게 찾아놓으면 돼요. 자, 찾아 들어갔더니 이제 영명과 학명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뿌띠제니라는 식물이에요. 리크니스 뿌띠제니. 이거는 아마 학명은 아니고, 학명은 요거예요. 리크니스 플로스 컬큐리 뿌띠제니. 예, 이거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자, 그러면 이 리크니스 뿌띠제니라는 이름만 가지고서는 또 이걸 복사를 한 다음에 구글 창을 하나 꺼내서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리크니스라는 식물이 겹깃털 동자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겨울에서 월동이 되느냐, 노지 월동이 되느냐,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아까 존에 대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리크니스 뿌띠제니 한 다음에 존을 치세요. 자, 그럼 딱 나옵니다. 리크니스 뿌띠제니는 외국의 웹에 존에 대한 얘기가 꼭 나와요. 5에서 8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전국 노지 월동이 다 된다고 봐야 돼요. 제주 같은 경우는 9 정도고요. 그 다음에 육지 같은데 경기도 이북이 아무리 추워도 7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7에서 6 정도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5에서 8까지는 다 커버를 하니까 제주도부터 경기도 북부까지 다 월동이 된다고 봐야 돼요. 이렇게 외국에서 새로 들어온 원예 품종에 대해서 이게 노지 월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사실 우리나라 웹에서는 찾기가 힘들어요. 들어온 지 한두 해밖에 안 된 것들도 많고, 그 다음에 대부분들 이걸 유통을 시키기 위해서 거의 대부분 다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통을 하는 경우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얘기를 찾으려면 웹을 들어가야 되는데, 외국 웹을 들어가려면 또 이 식물의 정확한 학명이라든지 영명이라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미지로 구글을 해서 구글 이미지 검색해서 들어가서 외국 웹에서 영명이나 학명을 찾고 그 정확한 이름 옆에 존을 꼭 쳐서 같이 구글해서 해보면은 꼭 이 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결론은 났어요. 겹깃털 동자라고 해서 유통이 되는 지금 현재 이 식물은 우리나라 전국 노지 월동이 됩니다. 그리고 리크니스 프티제니 동작꽃 종류예요. 요게 정확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원예종 식물들이 들어오면 내 정원에 심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찾아보시면 돼요.